아재 중잡은 언제 들어도 어느 때 들어도 재밌는 방송입니다. 우리가 가봤던 인상 깊은 여행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추억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좋죠. 자, 저는 항상 이제 어느 지역이 가장 인상 깊었냐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운남성이거든요. 운남. 네, 소수민족이 운남성. 많아요. 네, 아바타의 고향 운남. 저쪽 밑에 신장 옆에 굉장히 남쪽에 있는 데인데 히말리아 근처라고 봐야 되겠죠? 산맥이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황제의 딸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조미 나오는 거. 거기서 조미가 제비로 나왔던가? 자이언트. 주인공들이 이제 다 황궁의 일을 버리고 대리로 떠나고 싶어해요. 근데 대리가 이제 운남성에 있는 한 지역인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한번 중국 처음으로 갔을 때 이제 혼자서 거기 운남성까지 간 거예요. 가서 운남성의 도시 성도라고 보면은 쿤밍이 이제 성도고 저는 리지앙이랑 딸이 대리랑 샹그릴라까지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참 좋은 데로만 갔구만. 그러게. 돈 투자해서 좋은 데만 가긴 갔는데 패키지였나요? 아니 혼자 갔었어요. 와. 2달 정도 이제 대리에서는 한 2주 정도 머물렀고요. 겁나 용감한데? 네, 그냥 가서 사실 대리는 크게 볼 거는 없어요. 볼 거는 없는데 전동차, 띠엔동차 그 오토바이, 전동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운남성은 그 우기가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비를 맞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오토바이를 막 타고 그 일단 시간이 이게 아까워서.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게 우리 집 맛방언니 같은 거는 거기 현지에 갖다 놔도 전혀 외모적으로 어떤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지. 운남성 원주민이랑 네. 별반 차이가 네. 없죠. 그래. 또 운남성은 특이한 게 여자들이 굉장히 권위가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하는 경우가 없고 여자들이 다 나와서 뭐 이 일하는 남자 거예요. 새끼들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 뭐 이런 거죠.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딸이라고 하는 데가 한자로 대리인데 대리석 할 때 대리예요. 네. 실제로 거기 가면 대리석이 그냥 다 집 모여요 거기에. 맞아요. 예.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데죠 원래 동네 네, 자체가. 진짜 아름다워요. 그냥 건물 양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옥마을처럼 옛날 그런 고대 건축물들을 잘 보존을 해놔서 그 안에서 이제 상인들이 상업을 할 수 있게 그걸 뭐라 하자? 고성이라고 하거든요. 리장구청. 리장구청. 그건 이제 유네스코 우리 저 세계 네네네. 문화유산 그런 거를 너무 잘 보존을 해놔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약간 지금 인사동 가보면 너무 다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참 보존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딱히 볼 거는 없지만 그냥 그 안에 그런 풍경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약간 학술적인 설명을 굳이 붙인다고 하면 운남성은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성이고 베트남, 미얀마 이런 쪽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국경 분쟁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운남성 이쪽이 중국의 통치 관할,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지가 그 원나라 때 네. 한 1300년대 거의 다 돼서 편입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약간 그 미얀마나 베트남 계열의 문화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뭐 그런 도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바타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실제 그렇게 생긴 산과 풍경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샹그릴라가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운남성 끝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릉도원처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상향의 어떤 지역이 이 운남성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쿤밍 같은 지역도 해발 2,400m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1년의 날씨가 선선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육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전지훈련. 전지훈련지로 많이 쓰이는 데가 쿤밍이죠. 그렇죠. 높은 데 가서 하면 숨 가쁘니까 훈련하기엔 끝내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산소통도 다 보급이 다 잘 되어 있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해발 고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해가 정말 직사광선으로 머리에 떨어져요. 아.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는 처음에 내가 중국 가서 비듬이 생겼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타서 벗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코만 이렇게 까맣게 코만 타고 아직도 약간 코가 조금 까맣게 뭐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운남성 그 전체적인 소개를 했다가 손치고 네. 가봤던 뭐 관광지나 명승지 거기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좀 설명을 해주면 강렬한 좋겠는데. 느낌은 일단 저쪽 리장에 있는 옥룡설산이라고 거기는 누구나 다 가는 무협지에 나오는 데인데. 누구나 다 가는 코스인데 거기 그 짱예모 감독의 인상여강이라는 큰 공연이 있어요. 산에서 하는 큰 공연이 있어요. 아, 그 양반은 저기 어디 그 뭐지 게림에 가도 네, 뭐 게림에서도 있고, 있더만 네.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공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신서유기에서 이제 뭐 강호동 씨랑 이렇게 가서 뭐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아들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그 뭐야 그러면 서커스야? 뭐 연극이야? 서커스는 아니고 막 실제로 말들이 막 타고 다닐 정도로 공연 일종의 무대 공연 무대 같은 공연이 건데 무대 같지가 않을 정도로 네, 좀 근데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나와서 소수민족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건데 한번 보실만은 해요. 정말 대규모고 이래서 중국이구나. 이건 가만히 여행사에서 하는 딴 광고인데. 그러게. 아. 근데 요거는 약간 여행사 같은 거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는 역시 대리 가셔서 그냥 스쿠터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에 10,000원도 안 해요. 하루에 7,000~8,000 원이면 저는 2주 동안 빌려서 진짜 싸게 빌렸는데 대리의 얼하이후 이제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호수인데 엄청 바다같이 커요. 그래서 이해호수라고 바다 해자를 써서 이해호수라고 있는데 거기 달리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네. 정말 이국적인 풍경이 눈에 와닿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항상 매력을 느끼신 데가 소수민족이 네, 많은데 소수민족 많은데. 중국의 소수민족이 예를 들어 어느 집 가면 어느 소수민족이 있지만 윈난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이 막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맞아, 많이 있어요. 우르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은 그야말로 동네에 막 가면서 정말 이국적인 중국 속의 또 다른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계속 느낄 수 있으니까. 음식도 되게 신기하겠네요. 음식은 운남성이 이제 제일 강추라 해야 되나? 제일 내세우는 게 미엔티아. 저거 뭐라 그러죠? 쌀국수. 운남 쌀국수. 근데 저는 거의 아침마다 쌀국수를 아침 점심 어차피 쌀국수 그쪽에 남쪽의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동남아하고 비슷해요. 약간. 네, 약간 베트남 네, 쌀국수 그렇죠, 비슷한 그런 걸 약간 말이야. 그런 문화가 넘어온 거죠. 너무 궁금하다. 맛있고 과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혼자 가다 보니까 저녁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혼자를 강조하는데 혼자는 혼자 아닌 것 같죠. 왠지 스쿠터 뒤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그 환상이. 아니, 본인이 스쿠터 뒤에 항상 앉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아니에요. 저는 스쿠터를 모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이제 가서 저녁에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은 공원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춤을 춰요. 원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서 막 그냥 못하는데도 거기 끼어가지고 막 하면은 막 아이고 잘한다 막 외국인이니까 막 잘한다 막 해주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 아니에요. 저 가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이냐고. 그리고 좋은 차들이 수확이 되면요. 대부분 운남성으로 옮겨서 숙성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요? 왜냐면 습기가 젖고 날씨가 1년 내내 선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면 굉장히 천천히 좋은 숙성형의 발효를 이루거든요.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중국의 마지막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철국
네. 라는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맞아요. 이쪽이 너무 이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안 쏠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텅스텐이나 이게 모든 산지가 맡은 게 있지만 텅스텐이나 뭐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한 대리석이 네네. 이 그만큼 이제 질 좋은 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호시탐탐 이 땅을 까 뒤집을까봐 안 돼요.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운남성은 히말라야 줄기하고 같이 닿아 있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2억 한 7, 8천 년 전에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바다였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은 아주 이제 즐거운 농담. 육지가 돼 있어가지고 이해를 그 우리 보미 작가님 이해 못하셨대요. 괜찮아요.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태족, 그죠? 호로사의 고향 따이주도 거기 있고 아창주, 한이주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문화를 한번 딱 순방을 하고 싶은 네, 항상 너무 꿈을 가지고 멋있어요. 있어요 저는. 네. 온남성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건 정말 좋아요. 네, 어디 가나 사람들이 순방하면 일단은 점수 거의 다 일단 기본 점수 다 먹고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딱 내렸는데 벌써 사람들이 숭악하고 막 이러면요. 그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점수 다 까먹어요. 자, 그러면 관광사 여행 가이드가 됐던 맛방문의 여행 소식은 여기서 금치고 자, 기대됩니다. 네. 우리 김쌤의 추천 여행지 가보셨던 추억을 네. 좀 듣고 싶네요. 참 근데 뭐 중국 전역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뭐 가본 데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중국 가면 제일 싫은 데가 뭔지아요 중국 냄새가 안 나면 제일 싫어요. 중국 같이 가는 데가. 그럼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만 실제 그 지역을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이래 다니다가 베이징 가면 왜 뭐 우리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뒷골목이라든지 다니면서 중국 냄새가 나죠. 어딜 가나 다 그런 냄새가 있는데 칭다오라는 데를 갔을 때 청도죠. 딱 갔는데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뭐 도무지 구분이 안 가. 한국에 어디 조그만 도시 하나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1년에 12번 가는 데가 청도. 네. 그런데 정말 가면요.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서울과 저 인천 사이에 있는 도시를 하나 방문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가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국 냄새가 있는 데를 좋아하는데 중국적인 향취가 어디가 좀 있을까? 제가 가본 중에서 제가 보고 정말 우리 중국이라는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것 같다 느낌이 드는 데가 저는 스촨이었어요. 사천성. 사천성에 가면 사천성의 문화가 좀 특이하거든요. 사천성은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릇이 그릇. 밥그릇이 하나 저 중국 저 넓은 대륙에 밥그릇이 하나 탁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밥그릇 안에 문화는 자기 문화지만 밥그릇 밖에서 들어오려면 고생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기양지로 많이 썼죠. 그래서 육지 속의 고도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그 스촨 문화가 상당히 특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사람들 순박해. 그야말로 우리말로 관광객들이 아직 발길이 그리 많이 닿지도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가는 데 여행지가 있어요. 뭐 구체구라든지. 네. 근데 그런 데 아니고 다른 데 이래 돌아보면 다 볼만한 데인 거예요. 뚜장이엔이라든지 안 그래도 그런 것도 다 볼만한 데인데 저는 특히 좋아하는 데가 물론 규모도 큽니다. 총남주회를 간다는데 처음에 순안주하이를 가는데 네. 그게 뭐 한대요? 제가 그랬죠. 대나무밭이래요. 대나무밭을 내가 왜 가야 돼? 다른 애 가면 널렸는데. 그 대나무밭을 꼭 가야 됩니까? 구경 가야 됩니까? 하고 가는데 뭐 툴툴거리고 갔어요. 그래 가다가 딱 갔는데 대나무밭이 더 이제 어떤 대나무밭을 왜 구경 가지 이까지 와서 했는데 그러면 넓이는 얼마나 돼요? 이랬더니까 한쪽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아마 128km 정도. 부산에서 저 대구까지 대나무밭인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를 뭘로 구경해? 비행기 타고 구경해야 되나? 비행기 타고 아니고 그 안에서 아니,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포인트만 보고 와야 되는 거죠. 어. 거기가 우리 와호장룡 네네. 찍었던 바로 그 네. 대나무밭. 이제 좀 상상이 된다. 예. 그 칼 이렇게 나무 위에 나무 위에서 예. 통통하는 거. 근데 그 정말 가보고 제가 스케일 면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길어져 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대나무 밀림이지. 네, 그 안에서 길어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절대로 다시 찾아나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같이 간 사람 중에 우리 같이 일하는 이 실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맛있는 죽순을 싫어해요. 가로 길이가 128km입니다. 그 대나무밭을 들어갔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하루를 자야 돼요. 그 안에 호텔이 다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포인트를 다 볼 수 없지만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싹 달리면서 보는데 그냥 주요 포인트만 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그 안에서 다 돌아오려면 7박 8일 해도 모자라니까 그 안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호텔 밖에 나면 아무것도 없어. 산속이에요. 산속에. 아니 그럼 그 대밭은 자연 조성된 거예요 예, 원래? 자연 조성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캐는 게 아니라 잘라갖고 뭐 죽순을 캔다든지 죽제품 죽부인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예. 하는데 뭐 워낙 크니까 워낙 뭐 아무리 크니까. 잘라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르러 들어가다가 막 길어져 버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오니까 가게가 딱 그야말로 호텔 앞에 네. 한 4개, 5개 미니예품 파는 가게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 그 같이 갔던 동행했던 이 실장님이 네. 죽다 살한 거예요. 죽순 때문에 요리가 나오는데 전부 죽순이 들어간 거예요. 죽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술이나 마시니까 술이니까 죽순주를 줘요. 그러고 나서 왜 술도 나는 아니다. 차나 마시니까 차가 죽순차 아니 죽엽차에 차가 전부 대나무 차예요. 혹시 팬더는 못 보셨나요? 팬들은 팬도 못 보셨어요? 그 안에서는 못 봤지만 그럼 팬들은 다른 데 가서 몰랐는데. 봤죠. 정도에 예. 가면 정도에 가면 있죠. 거기에서 팬들은 또 따라 부르는데 뭐랄까 중국어로는 분명히 샤오신화다 미끄러지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온데 네. 한국말로는 조심하게 미끄러져.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이거. 이게 뭐지? 폭포 이름이 석파천경이에요.石破天惊 중말로 그야말로 굉장하다는 네. 말인데 그 저쪽에 화살표 딱 해놓고 무슨 폭포 해놓고 밑에 한국말로 대단하다. 친절해. 뭔가 중국식의 어떤 츤데레가 네. 보이네. 참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내판을 한국말로 쓰는 것도 나는 참 고맙긴 고마운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귀여우니까 아주 여기는 아직 네. 좀 뭐랄까 때묻지 않은 곳이구나. 특히 이제 청두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실은 뭔가 조금 역사가 살아 숨쉬는 데가 저는 좋아요. 청두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스촨이 촉이잖아. 옛날에 촉. 네. 사로 삼국지 여러분 아는 삼국지 연희 속의 그 촉. 맞다. 예. 그 유비 관우 장비와 그 제갈량의 그런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 묘들도 그쪽에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사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어떤 그 삼국지 연희 속에서 나왔던 그런 촉의 향취를 넘길 수 있다. 네. 그런 걸 너무너무 또 잘 해놨으니까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여기는 중국 같다. 길거리 뭐 예를 들어 건물 하나 봐도 일단 누가 봐도 중국 아니야 사진 찍으면은 청도 그런 빌딩 뭐 부산하고도 구분도 잘 안 가던데 그런 느낌이 있은 게 좋았죠. 그리고 특히나 그러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보초당. 그 아마 호시절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정우성. 네, 정우성가 나오는 네. 그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두보가
만년에 그 앉아서 거기서 살면서 실었었던 두보초당 네. 예, 그런 데를 이제 이래 보고 하는데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게 만강공원 왕장공연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마 조금 힘든 이야기일 줄 모르겠지만 중국의 당나라 때 유명한 여류시인이 있어요. 설도라고. 네. 기녀 출신의 그 중국의 그야말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자인데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설도의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동심초라는 그거 가고 가세요? 그게 바로 설도의 시예요. 동심초 한국에. 그 설도가 만년에 앉아서 그 시를 쓰고 했던 그 만강공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도 대나무가 각양각색의 대나무가 약 60여 종이 자라고 있고 설도의 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그다지 관광지로서는 인기를 못 끄는가 가니까 한 바퀴 돌고 다 나올 때까지 사람도 없어요. 조용해요. 스촨 대지진 때 무너져 있는 비석도 다 무너져 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뭐랄까 스토리가 있는 데가 좋대요. 스촨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 구체구라는 데가 70년대에 발견했어요. 왕조가 어느 왕조인지도 모르고. 네. 예, 그 9개의 말이 있어야 그 구체구입니다. 그 바로 영화 영웅에 보면은 그 양조위가 5세계 그 물 위를 날아다니면서 칼싸움을 하는 바로 그곳인데 개발을 해야 되죠. 너가 살던 대로 살아라. 우리가 돈 다 대줄게. 네. 그 대신에 관광객들 오면 산도 좀 찍어주고 해가지고 개발된 게 구체구거든요. 70년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땅을 팠더니만은 유적이 나온 거예요. 네. 유적이 나는데 이 문물이 좀 이상해. 거의 그냥 역사책을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이 구석기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뭡니까? 과연 북경원인이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정도로 삼성태 유물이라든지 이거 나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스촨은 뭔가 이때까지 사실은 비밀의 장소였던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더 궁금하고 네. 가보면 또 재미난 것도 많고 우와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그 삼국지 연희 속에서 한번 같이 말 타고 뛰어다니고 싶은 분들은 그쪽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뭐랄까 좀 순박하고 네. 그래서 가면은 총칭은 뭐예요? 그 4대 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직할시죠. 예 청두는 스촨의 청두로 네. 성도로서 약간의 성도 한자가 또 이름이 똑같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두 쪽에 가면은 조금 더 뭐랄까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중국 같은 냄새를 더 많이 느꼈어요. 우리 사천은 지난번에 했던火锅의 고향 아닌가요? 그렇죠. 호꼬 말라 호꼬의 네. 고향이기도 하고. 매운맛의 고향으로 불리고. 네. 사천에서 먹었던 호거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대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대자에 발족자 따주. 응? 따주라는 데가 바로 그 총칭하고 그 청두 사이에 있는데 조각 문화라든지 석상 문화,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기로 하는데 그 큰 산맥이 경상남도보다 남도만한 어떤 그 산이 있죠. 그 산 전체가 몇십만 개의 석상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아,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네. 산 전체에 불상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따주라 했는데 혹시 저 옛날에 그 병검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꼬마가 예예 하는데 큰 석상들이 있고 그 발 위에서 노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뭔가 그쪽 따주예요. 그거 뭐랄까 세계의 어떤 그런 문화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정말 그것도 특이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아니 여행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만리장성 올라가는데 탁 가는데 중간에 딱 팻말이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 조심. 한국말로. 그러면 그러고 뒤에서 얘야 뭐시기야 뭐하고 막 하고 있어 봐봐 카톡이 된다 안 된다 자꾸 막 한국말로 뜨더라면 갑자기 이거 외국 나온 기분이 안 나잖아요. 거기를 근데 갔을 때 정말 뭐랄까 진짜로 나 혼자 어디 우리 그 맛방 언니가 저 운남 가가지고 혼자 그 스쿠터 타고 스쿠터 뒤에 누굴 태우고 다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가본 데 중에는 가장 중국적인 향취가 있는 곳 만약에 추천하시라면 스촨을 가보라. 그 스촨이 한국보다 더 큰데 스촨역에서 청두를 가보라. 청두도 청두 도시 속에서 많은 중국을 느낄 수 있고 삼국지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저는 그쪽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스촨 요리는요? 요리요? 말로 못하죠. 근데 이제 진짜 맛있어요. 마파두부 막 이런 것들. 약간 매운 예, 거. 스촨은 중국의 4대 요리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동네 그
중화요리집에서 사천 짬뽕 이런 거 사천 짜장 먹다가 그 맛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스촨에 가서 요리를 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으실 분은 산초를 갖다가 한 숟가락 커가지고 입안에 넣을 수 있는 분은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산초. 마 때문에 예, 중국 그 스촨 요리는 맵다는 게 아니고요. 마, 라 두 가지인데 마는 뭔가 뭐 마비되다는 할 때 마자예요. 입에 뭐 얼얼한 거 우리 막 산초를 갖다가 한 숟가락 입에 퍼졌을 때 얼얼해지죠. 그런 느낌. 그게 마예요. 그 화자오라는 그 스촨 요리 그걸 덩어리를 막 집어넣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갖고 턱 집어넣는 정도의 요리를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 하면 그냥 쏟아붓습니다. 접시에 요리 하나 하면요. 접시에 반이 그냥 화자오예요. 그러면 시뻘건 그 맞아요. 뒷동고추를 튀겨 올려가지고 그렇죠. 고명으로 써 고명으로. 가츠. 그럼 그걸 갖다 입에 딱 넣으면은 순간적으로 매콤한 맛이 그 고추 때문에 팍 나오죠. 그 다음에 입이 얼얼해지죠. 감각이 없어지죠. 내 입술이 한 2배로 부풀은 것 같은 느낌.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음식을 처음에 먹으면은 신기하다, 재밌다 할 수 있는데 한 사흘 먹으면 죽습니다, 이제. 피똥 싸는 거죠. 예, 아니요. 아, 참. 리얼한 표현 좋았어요. 피똥. 언니의 경험을 해봤어. 힘들어서. 도무지 음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뭔 음식을 해도 그래 나오니까 자 투토스 되냐고 우리말로 감자 네. 그 채 썰어 가지고 그냥 볶아놓은 거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려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투토스를 나오는데 들고 나오는데 기사가 이런 거는 우리 기사들이나 먹는 거지 손님들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발 좀 달라고 해갖고 부탁부탁 해갖고 들고 왔는데 거의 폭풍업이랬는데 그래도 그 속에도 화자오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간 거는 그 뭐랄까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까지 먹은 거에 비하면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요 진짜 나중에 미칩니다. 좀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약간 질리려 그러는데 저는 벌써 그리워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 막- 국수는 향과 느낌이 느껴지는 먹방 것 언니가 같아서. 맛있다고 했던 요리는 뭐예요? 허거. 아, 네, 허거. 아니 좀 전에 요리 진짜 맛있다고 막 그 스촨 호구도 요리 유명하죠. 있을 거야, 네. 원래 청도 쪽에 호구가 유명해요. 네, 거기. 그 요리들도 그랬는데 막 그 힘들어 하니까 뭔 요리를 먹어도 특히나 그 스촨 가면 사람들도 꼭 그래요. 한국 사람들 가면 그 탄탄면 탄탄면. 아, 맞아. 꼭 먹겠다고 사천 가면 김쌤 이 担担면인가 탄탄면인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사천탕면이라고 알고 네. 있는 그 그게 그건 뭐- 스촨 요리예요? 예 원래 뭐 잘 못 먹을 텐데 근데 아니 한국에서도 이거 먹는데 정말 맛있다면서 한국에서 먹던 거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결국은 일본을 건너갖고 약간 일본에서 다시 저 뭐랄까 조금 정립이 된 네. 탄탄면을 먹어봐 놓고 스촨 탄탄면 그 앉아고 그 입에 그냥 화끈할 정도로 얼얼해지는 그 산 딱 그 느낌은 가면 연갈이 되는 거야. 맞아, 그냥. 연갈이 돼, 연갈이. 여러분 저 사천에 스촨에서 먹는 탄탄면 맛을 가장 비슷하게 먹어보려면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이세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그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그래서 라면 하나 끓이세요. 그다음에 산초 있죠, 산초. 산초랑 고추기름을 퍼부어 보세요. 산초를 갖다가 밥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 넣고
푹 커였고 그러고 먹으면 딱 그 맛이에요. 그거 못 먹죠.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며칠 먹는 사람은 어찌 그러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매운 요리가 잘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맵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나 매운 거 잘 먹어 걱정 많은 사람들 얼얼한 요리. 그 얼얼한 그 산초 향을 좋아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이 구체구 여기는 그 대지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구는 영영 다시는 못 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다 갈아 엎어버렸으니까 그냥 산이. 그래서 그 당시 호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몰돼 버리고 뭐 숲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이라는 게 신비한 게 거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옆에 다른 대체할 만한 데가 생긴 거야. 새로 폭포가 생기고 새로 호수가 생기고 이게 완전히 지진 한 번에 리노베이션이 돼버린 거야 관광지가. 스촨은 참 그 요번에 그 지진 피해 때문에 그죠. 한번 다시 제가 갔을 때도 그 지진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 아파트 같은 것도 1층에 갈라진 그런 그대로 두고 요 지진 때 갈라진 거다 하면서 그대로 지금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경이적인 복원력 그리고 그 우연히 만들어낸 예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심지 같으면 다 파괴돼 가지고 이제 무너진 잔해로 보일 텐데 이제 그 구체구를 다시 가게 되면 진짜 막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이 만든 신선한 제품을 볼 수 있다는 오히려. 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정한 구체구가 지금 약간 그랜드 캐년 비슷한 느낌의 구체구가 돼 있는 거를 그 볼 수 있다고 다시 재개장을 했으니까 꼭 보러 오시라라는 추천도 받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볼 일도 많다는 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다 가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제가 중국에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데는 대도시 나는 베이징 가봤어. 네. 그러고 나서 우리 고향 알아. 상하이는 옛날에 일 때문에 출장 가봤어. 거기는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 여행을 가가지고 나 베이징 가봤다, 상하이 가봤다, 서주, 항주 가봤다 이러다가 나 저 계림도 가봤어 이러다가 무슨 어디 가봤다. 그러네. 다 가봤네 나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 가면 이런 거 없으니까 중국 사람은 모르고 그래요 이러고 한국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빙그랑도 보고 오고.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 뭐 이제 정말 옛날에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행지는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자기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행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만 야, 진짜 그러네요. 제가 23개 성 중에 예. 한 15개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충 보니까. 일반 중국인들도 그렇게 가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본 데가 귀주, 있어. 그 다음에 강서성, 방금 말한 사천성, 운남성, 또 한 군데 빼고는 가긴 가본 거야.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소장님은? 태산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산동성이라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예. 한국인 많은. 예, 일단 태산을 올라갔는데, 태산 입구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코스가 있고, 계단으로 이렇게 육로를 걸어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계단은 난 못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된다. 또 태산이 그렇게 산이 높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 우리 동네 뒷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2000m도 채 안 되는 산이라 우습게 보고 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풍광이라는 건 설악산이 헐나. 뭐 산이 이쁘지가 않아. 무슨 기암괴석이 있지도 않고 폭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륙에 솟아있는 그냥 산 하나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갔는데 내가 느낀 감동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망망대해라는 바다는 본 적이 있지만 망망대륙은 내가 거기서 처음 본 거야. 그 꼭대기에서 보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보는 그 땅이 정말 끝이 없이 땅이 보이는 거야. 맞아. 그리고 심지어 산이 하나도 안 보여. 또 뒤쪽 편에 있는 건너편 쪽에서 보이는 산 하나 말고는 뺑뺑이를 돌아서 보는데 이게 다 평지인 거야. 그래요? 네. 그렇게 넓은 땅을 처음 본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호연지기라 그래야 되나. 야, 이렇게 땅이 넓고, 이렇게 세상이 넓고, 이렇게,
넓은 세상 그 뭐 어떤 광활한 대륙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데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공자가 올라오고 또 뭐 황제들이 와갖고 단을 지내고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야, 정말 내가 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감동은 아직도 잊질 못하겠어. 이게 단순하게 설악산 같은 데 올라가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다 산이잖아. 근데 온 천하가 내 발 아래 평지로 쫙 깔려 있는 그 바다 같은 육지. 네. 언제 한 번은 정말 나도 계단을 타고 2시간 동안 네, 혀를 만발을 빼면서 한번 올라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합시다. 네. 중국에. 중국의 명산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명산에 한번 대한 얘기를 해볼 우리가 필요가 다음에 꼭 한번 있겠네요. 합시다. 숭산, 화산, 황산, 태산. 네, 저는 아미산을 맡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가본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뭐 오늘 그 관광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댕겨본 유서 깊은 장소에 대한 인상을 가볍게 던져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란 나라의 어떤 가능성, 매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중국의 유명 관광지라든지 명소를 다 가봤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철마다 패키지를 갔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중국 관광지는 우리 어머니가 다 꿰고 있어요. 나도 못 가본 데는. 나는 댕기긴 했지만 관광지는 별로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일 때문에 가는 사람들. 일 때문에 가니까. 그래서 진짜 한번 중국 자체에서만 이런 관광 여행을 한번 다 돌아봐도 세계의 패키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이거 참 기가 막힌 풍경이구나. 이런 감탄사 하나 어떨까요? 오, 좋다. 감탄사. 네. 왜냐면 우리가 많아요. 뭐 타이표량. 네, 뭐 겁나 다 예뻐요. 있습니다. 표량하고 칸하오하고 뭐 쩐빵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내 인상에 정말 멋진 곳이다. 이런 감탄사 어떤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真是天下第一 천하 천하제일. 제일로구나. 그까지만 딱 나오면은 벌써 중국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줍니다. 이야, 이거 외국 사람 같지 않다. 근데 약간 우리도 약간 좀 실질적으로 그랬어 가지고. 요거 이거 풍경에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쁜 여자를 봤을 때 요거 좀 안 어울릴까요? 그런 것?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끼리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자, 아까 먼저 우리 소임도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뭉개고 거기 올라가서 그때 그 분위기와 그 끝없는 대륙의 망망 대륙을 보면서 내가 잊혀질 수가 없다면서. 그럴 때 사실 쩐스 주의보다는 티샤디란 말이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용어고 천하제일이구나. 네. 띵샤디. 와, 天下第一. 네. 홍 작가님. 마지막으로 보미 작가의 확인사살 듣도록 하겠습니다. 丁小弟 좋습니다. 자, 오늘도 띵샤디한 방송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